조항, 법조문. 예. 예. 10년, 5년, 3년? 예, 있죠. 법조문에. 몰라? 합해서 18년 아니야. 그게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에 나와요.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할 때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기타 이래가지고 10년, 5년, 3년 이렇게 나와요. 왜?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책 줘봐요. 저 책 찾아줄게. 책에 있지 그럼. 내가 쓴 책에는 빠진 거 없어요. 네? 찾을 수가 없어? 그 있기는 있는 것 같았는데 임대차에서 나오죠. 처분권 없는 자의 임대차를 단기 임대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619조. 자, 됐습니다. 욕 많이 먹는 애라 그랬죠? 예,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를 지 맘대로 하면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존속기간도 10년, 5년, 3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이제 지역권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겁니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반드시 인접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접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 아니죠. 위, 한이 들어가면 이건 다 뭐죠? 요역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요역지,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사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있다. 그래요. 용익권이기 때문에 용익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왜?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요역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 3번으로 갑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겁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상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요. 또 지역권은 독립된 한 개의 물권으로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익권자 사이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소유자 사이에만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요역지는 한필 토지일 필요는 없지만 승역지는 반드시 한필 토지이어야만 한다. 그거 틀렸죠. 그렇죠? 또 지역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독립된 물권으로서 지역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틀렸잖아요. 그럼 1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민법의 규정상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나요? 민법의 규정상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나요? 잠깐만 지금 그거 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책 읽어보면 뭔가 레이저빛이 쭉 나오면서 답이 떠요?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가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랬고, 제가 민법에는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규정으로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다 틀린 거야. 그거는 민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판례에 의하면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규정에는 영구 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답 몇 번이에요 그러면?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이다. 취득은 쉽게죠. 또 지역권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밑줄 치면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하게 바뀌는 거죠.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네,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유리한 변경은 쉽게니까 효력이 있는 거고요.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유리한 변경이니까 한 사람이 완성시키면 모두를 위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중요한 지문들 많이 모여 있네요. 중복된 지문도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세요. 5번은 27의 기출문제죠. 이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1분 주겠습니다. 답은 금방 나왔죠? 자, 틀린 건데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거는 몇 번 봤던 내용이잖아요.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죠. 같은 뜻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정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처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는 거고, 요역지 공유자 중 1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부담한 지역권, 자신이 취득한 지역권, 요역지나 승역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바로 답만 보세요. 틀린 게 2번인데요. 지역권이 유상인 때는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에이, 공부할 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지역권이 유상인 때는 유상으로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상일 때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하면 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틀렸어요. 그것도 틀린 거야. 지역권은 유상으로 하든 무상으로 하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유상으로 정하거나 무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있는 거야. 그럼 유상으로 정했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역권의 존속기간 및 그 지료에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부동산 등기법상 지역권의 지료나 존속기간은 등기할 권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등기법에서 배우셨죠? 안 배웠으면 민법에서 배웠지 뭘. 민법에서 몇 번 배웠는데. 자, 그 답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요. 통행지역권입니다.
틀린 건데요. 부종성, 수반성 이거 지역권이니까 다 인정되고 통로 개설 없이 20년간 사실상 사용해온 경우에는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통로 개설 없이 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계속되고 표현된 것인 거에 하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된다.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자 보세요. 지역권이 설정이 됐대요. 그럼 두 필지 토지의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 승역지, 여기가 이제 요역지라는 거예요. 요역지도 자신이 취득한 지역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 등기부에 보면은 요게 1-1이고 1의 2번지예요. 그래서 1의 1번지 어디에 지역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등기가 되는 거죠. 승역지에도 제한물권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승역지에도 누군가가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해 놨다라고 해서 등기가 몇 군데 되는 거야? 두 군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역지 등기부 을구의 지역권 설정 등기, 요역지 등기부 을구의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가 등재가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등기가 몇 군데 된다고요? 두 군데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승역지의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지역권은 원래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된 경우에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용익권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익권자가 통로를 개설해서 20년간 사용 수익했다라고 하더라도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용익권자 사이에도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다. 앞에서 봤죠? 예, 그러니까 사용권자, 즉 용익권자들도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지역권에 관한 교수와 학생의 대화다. 교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옳은 내용을 찾아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바뀌어 나오면 되게 어려워질 텐데, 그죠? 수능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역권은 토지 임차권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자, 거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죠. 토지 임차권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권에 불과해요. 그죠? 원래 임차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지역권은요. 등기 대상입니다. 지역권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토지 임차권의 경우엔 토지의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용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권의 경우에는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다.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어이, 그놈 똑똑하네요. 맞았죠? 예, 그 다음에 교수가 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가능한가? 예,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이나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로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계속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지하에 묻혀 있다면 표현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와, 그 녀석도 똑똑합니다. 두 개 맞았고요. 지역권은 요역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도 성립하는가?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자의 곤충 채집이나 화가의 회화 제작과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한다는 얘기는 요역지의 자체의 사용 가치를 높인다는 뜻이지 요역지 소유자 개인적인 어떤 업무 목적으로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인여권이라고 합니다. 인여권. 지여권이 아니고 인여권이다 라고 해요. 일종의 사업권이죠. 그다음에 지역권에도 부종성이 인정되는가? 인정된다고 얘기했죠. 지역권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당사자 특약에 의하여 지역권을 분리하여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도 있죠. 이때는 지역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이전할 수도 있다. 그건 뭐냐? 여기 갑이에요. 이 글입니다. 우리 지역권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한답니다. 요역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면 지역권도 같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은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공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병 같으면 이 토지 취득하게 되면 일로 통행할 필요 없죠. 그러면 지역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요역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할 때는 지역권도 양도가 되는 겁니다. 소멸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기로 하고 요역지 토지 소유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는가?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도 틀렸죠. 우리 판례가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지가 좀 죽는 것 뿐이지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거는. 별로 동의 안 하네.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풀어보죠. 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취지와 다른 것 찾는데요.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고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 필지의 토지가 있어야 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할 수 있다.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245조에 규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된다. 또 일반 공중이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하여 20년 이상인 경우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가 아니죠. 통로까지 개설했어야 됩니다. 단순히 통행만 했다는 사실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권까지 끝났고요.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원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적 전세가 물권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전세권은 개념 자체도 전세권은 조금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뭘 지급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하죠. 전세금이라고 하는 건 전세권의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의 필수 불가결이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는 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존속기간 동안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을 하다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 기타 사유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자는 목적물 돌려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소 등기 서류도 교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줘야 되는 건 몇 개야? 하나, 두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시이행 관계로서 전세권 설정자는 뭘 줘야 됩니까? 전세금 돌려줘야 되겠죠.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이 두 관계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인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여기서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는 말을 쓰려면 요거는 이행 제공돼야 되죠. 근데 이게 이행 제공되지 않았을 때 그때 반환이 지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경매도 실행을 해서 그 경락대금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용익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이었다. 자,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라고 했는데 특히 물권은 186조 아니면 187조 중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전세권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야. 기간이요. 기간 약정한 경우도 있지만 기간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기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최장 기간 몇 년이에요? 최장 기간 10년이고 최단 기간은 제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토지는 제한이 없는데 건물은 제한이 1년 이상이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된다. 이거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도 어떻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합의에 의해서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은 합의의 갱신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묵시적인 갱신도 있다. 그 묵시적인 갱신이 뭐예요?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법정 갱신이다. 여기도 경수상판기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정 갱신 이거 자체가 187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87조는 전세권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전세권 취득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건 뭐라고? 이거라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6월에서 그 1월 요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과 동시에 전 전세권과 조건은 동일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과 여기서 얘기하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6월이 경과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 법정 갱신은 뭐에 대해서만 인정하냐면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되고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죠. 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으면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는 법정 갱신으로서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그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겠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원래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것이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선생 말을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애들 말로 쌩을 까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몇 분이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죠 요즘에. 몇 시간 자요? 3시 넘으면 좀 자요. 새벽 3시 넘으면 좀 자라고. 막 4시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3시 넘으면 좀 주무세요. 12시 전에 주무시는 분 없죠 요즘에? 다 자는가 보구만 12시 전에. 자, 법적 성질 한번 보시죠. 법적 성질, 이것도 이제 타물권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타물권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야? 필요비하고 유익비인데 이건 상환 청구할 수 없고 이건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권자는 목적물 용도에 쫓은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어요. 309조, 310조 유지보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 전세권 소멸 청구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다 보니까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멸시효도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얘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즉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영역물권 중에서 토지와 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토지 전부 또는 건물 전부, 토지 일부 또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3개 다 인정하는 거죠. 여기는 전세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의미만 아니라고 한다면 목적물 인도하지 않아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나중에 목적물 반환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아도 채권 담보 목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효과 한번 보시죠. 법적인 효력입니다. 효과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갑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니까 갑소유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한 권리.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만 나타났어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이 갑소유 토지 위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무단으로 건물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야? 을에게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아마도 지상권 아니면 뭐였을까? 임차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전세권의 효력은 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세권 처분할 수 있죠. 전세권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고 하는 건 전세권 양도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전전세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임대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담보도 제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보 제공은 저당권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반대 특약도 가네요. 처분금지 특약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물권 중에서 반대 특약이 가능한 물권은 전세권밖에 없어요. 처분금지 특약할 수 있는 물권은 뭐밖에 없다고요? 전세권. 전세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원래 임대차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적인 요소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 특약하지 않았어도 이 경우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책임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 학력에 의한 손해까지도 책임지는 걸 전제로 해서 전전세 임대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에 부종하는, 즉 전세금에 부종하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을 처분하게 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처분하게 되면 전세권도 이에 부종해서 같이 이전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약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건 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은 소멸치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든지 미리 정해놨다든지, 아니면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도 가능한데, 그때 그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이고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종성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전세권의 소멸입니다. 전세권의 소멸은 먼저 뭐가 있어?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습니다. 전세권 소멸 청구는 뭐예요? 딱 하나. 용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자는 309조 310조에 의하면 목적물의 유지보수 관리 의무가 있는데, 그 유지보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용도에 쫓은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서 소멸 청구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소멸 통고가 있죠.
소멸 통고가 있다. 소멸 통고는 어떤 거예요?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든지 건물의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 갱신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을 소멸한다. 그렇죠? 네, 소멸 통고 제도가 있고요. 목적물이 멸실했답니다.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와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됐을 때 이거 상황이 다르죠.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부 소멸하지만 일부가 멸실이 됐다. 그럼 이거는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전세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 그럼 뭐가 성립하는 거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는 전세금으로서 그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주지만 부족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스스로 전세권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전세권 포기했을 땐 전세권 말소 등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하게 되면 그 소멸의 효과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소멸의 효과는 동시에 이행할 게 있다. 뭐뭐를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말소 등기 서류 교부인데,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목적물은 반환했는데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데, 여기도 전부에 대한 전세권 같으면 바로 전부를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서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죠. 하지만 후순위 담보 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선순위라고 한다면 전체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분성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에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겠죠. 이 부속물 매수 청구다라고 하는 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인 거예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 부속물이 있답니다. 이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든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의 경우에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소멸하고, 또 부속물이 있을 때는 그 부속물이 전세권자의 동의 또는 매수받은 부속물이 있을 때는 그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 부속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유익비라고 하는 건 이 건물의 일부가 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 누구 선택이요? 회복자인 소유자 선택에 따라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전세권 다 설명을 했고, 우리가 또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다음 주에 이거 설명 또 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봤다는 얘기는 설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놓는 거야. 한 문제라도 풀고 가야 돼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틀린 거. 타인의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 전세권 맞죠? 설정행위로 양도금지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고, 종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제도죠.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능하지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를 할 수 없다. 기본이 뭐야? 농지법 배우시나요? 농지법 배우세요? 농지법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농자유전이죠. 경자유전인가요? 같은 말이야. 농자, 경자 같은 말이야. 농자는 누구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자유전이다라고 하는 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경작하는 자만이 밭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갖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농자가 아닌, 즉 경자가 아닌 경우에 농지 갖는 경우가 있죠. 상속을 받잖아요. 상속. 아니면 주말 농장용으로도 받는 경우가 있죠. 주말 농장용으로 요즘에 몇 제곱미터까지, 1000제곱미터까지인가요?
천제곱미터까지만 토지 거래 허가가 나나? 그 다음에 혹시 상속을 받아서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제곱미터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만인가? 만? 나머지는 농지은행이나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죠.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농경지는 아예 전세권의 객체를 할 수 없어요. 또 전세권자가 목적물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니에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까지도 책임져야 되죠. 자, 3번에도 답 4번이 그거예요.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도 책임진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27의 기출문제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그냥 서 있죠. 1번이죠. 전세금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아닙니다.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지금 시험 보러 가도 60점 정도는 맞을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뭐예요? 떨어질까봐.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고 요번에 본 모의고사에 50점 내외 정도로만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 요번에 본 모의고사는 제가 좀 어렵게 냈어요. 쉬운 듯 어렵게 문제를 좀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모의고사 한 50점 정도 맞았다 그러면 성적 좀 나온다. 그런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50점 정도 나오면요 나중에 9월달 10월달 동형 모의고사 풀면서 성적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때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50점 맞으면 잘하는 거야. 지금 50점 맞았는데 참 불안해요 라고 하면 옆에 30점짜리가 죽이고 싶어 해요. 아시겠죠? 30점짜리 있죠? 30점 맞았어? 50점 맞았어? 3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50점 맞았다고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30점 맞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번 문제 쉽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길게도 안 냈지만, 긴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길게도 안 냈지만 절대 쉽게 안 냈어요. 한번 이렇게 자극을 한번 준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요 이제 혼자 한다고. 참 내 성격하고 많이 다른데 끝까지 붙어서 이겨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 다 가지고 있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죠. 여기 이제 같이 붙여야 되는 게 다만 후순위자가 경매했을 때 전체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같이 정리해 줘야 돼요. 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권은 나중에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목적물 사용 수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에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저당권하고 똑같잖아. 저당권 이런 거 있었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뭐하고 똑같다고요? 저당권. 다 그냥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거 다 저당권으로 그냥 취급해버리면 돼요. 담보 목적의 전세권 이것도 저당권으로 취급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6번 말고 7번. 6번도 풀어야 돼? 바른 거? 알았어. 그러니까 바른 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다시요. 7번. 다음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배열된 것은 그래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몇 년을 넘지 못해?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몇 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이죠. 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조건 변경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 전세와 동일한 조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자동 갱신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답이 1번이죠. 10년 1년 1년 6월 1월 그렇죠. 네, 1번이고 법정갱신이 또 나오는데 8번을 해볼까요? 법정갱신이 또 8번 한번 해볼게요. 8번 전세권의 법정갱신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찾는 거죠. 토지 또는 건물의 전세권에 합의갱신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인정이 된다. 틀렸지? 건물만 해당합니다.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통지가 없어야 되고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보는 거고 존속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받으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자, 10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까지 하고 마무리. 접을 준비했다가 이런 그러고 있는 거지 지금. 자, 10번에 전세권 틀린 거예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줄여서 얘기했어요? 필요비를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는 없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 후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틀렸지? 전세권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로 바뀌어야 되죠. 전세권이 성립한 이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런 걸 4글자, 7글자로 뭐라 그래?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이루어진다. 면책적 채무 인수다. 좋았어요.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디펜던스 데이죠. 광복절이에요. 광복절에 수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꿋꿋하게 해야죠. 꿋꿋하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 토요일날 수업을 하고 광복절날 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휴일날 강의하는 거잖아요. 광복절날 하나 토요일날 하나 여러분에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있어요? 14일날 어디 놀러 가기로 약속돼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한 분이니까 다수결의 원칙상 15일날 수업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